이게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같은 건물의 층수만 다른 집입니다, 지금. 경매의 장점은 싸게 낙찰받는 건데 사실 이런 집은 아무리 싸게 낙찰받는다고 해도 인테리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어떤 범위부터 견적을 내야 될지 진짜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내용들은 초보자 입장에서 어디까지 고쳐야 되는지 공정별 체크리스트 그리고 사기 안 당하는 방법까지 전부 오늘 영상에서 얘기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낙찰받은 집을 어디까지 고쳐야 될까라는 인테리어 범위를 설정하기 전에 마음가짐을 먼저 바로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인드인데 내 집이 아니라 수익을 위한 상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일 큰 목적은 적은 돈을 들여서 가치를 높여서 그 가격보다 더 많이 받아서 매도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오히려 과한 투자는 수익률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인테리어를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업체를 이제 골라야 되는데 보통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잖아요. 그냥 가격만 비교해서 제일 저렴한 곳. 근데 제일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게 눈속임일 수도 있고 중간에 하다가 금액을 뻥튀기 시키는 곳들도 많잖아요. 가격만 보고 고르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추가로 업체를 잘못 선정하게 되면 나중에 재시공하는 추가 비용이 더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인테리어는 사실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업체랑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정말 끝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뭐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방금 얘기했던 커뮤니케이션이 일단 잘 되는 업체를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가격만 싸다고 해서 좋은 업체가 아니에요. 인테리어를 정말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인지,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을 해보면 주소가 그냥 일반 주거지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인테리어 업을 본업으로 등록을 하고 계신 전문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좋은 업체를 이제 선정을 했다면 이제 어디까지 인테리어를 할지 범위를 설정해야 되거든요. 내 눈을 믿지 말고 그냥 시장을 믿으면 됩니다. 시장에서 매수자들이 원하는 정도의 인테리어만 해놓으면 돼요. 또는 그게 그 정도까지 필요 없다면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부동산 소장님들 의견을 좀 물어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평균을 낸 다음에 거기까지만 딱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범위 설정할 때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 얼마나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그냥 도배장판에서 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부엌까지만 손대려고요? 제가 예산 잡은 게 이 정도라서요? 라고 이제 본인의 생각을 먼저 밀고 나가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은 무조건 다 제외하고 배제시키고 무조건 시장의 흐름대로 지금 현재 매물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인테리어를 했을 때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범위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비교 거래예요. 그러니까 옆집이랑 수준 비슷한 컨디션 수준만 맞춰 놓으면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그쵸. 거기서 가격을 우리는 경매를 싸게 샀으니까 낮추거나 조정해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컨디션을 옆집이랑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서 내가 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또는 내가 컨디션을 그 정도 맞출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 집보다 가격을 싸게 내놓던지, 가격을 저렴하게 하거나 컨디션을 높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시로 뭐 샤시 교체가 비용이 제일 크잖아요. 네. 사실 근데 이게 임장을 해봤는데 뭐 세 군데 부동산에 매물이 나왔는데 다 샤시 수리를 안 해놨어. 그럼 나는 괜히 샤시 수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맞죠. 굳이 선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비용을 들여서 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인테리어 공정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딱 이 12가지 지금 이 단계만 보셔도 생소하고 낯선 단어들이기 때문에 되게 두려우실 텐데, 사실 요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사진을 찍어 주셔도 되고, 그리고 내가 올 인테리어를 하지 않는 이상 이 12단계를 전부 다 하는 일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보자분들이 제일 주의해야 하는 것들만 골라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강의에 또 참여해주세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철거인데요. 이 철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이 UBR 욕실 유무예요. UBR 욕실이 뭐냐면 일체형 조립형 욕실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다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철거하려면 보통 이제 뭐 욕실 철거한다고 하면은 요 세면대, 그다음 뭐 변기 이런 식으로 딱 각각 떼서 부분으로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또 한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 철거가 안 되고 전체를 다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겠죠. 가격이 1.5배. 그래서 뭐 한 35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원래 철거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일단 처음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을 잡을 때 뭐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으려고 한다, 투자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실거래로 집을 마련을 하려고 한다. 근데 UBR 욕실이다. 그러면 수리 비용이 적어도 원래 기본 화장실에 비해서 한 2배 정도는 더 들겠구나 라는 인테리어 비용을 대략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UBR 욕실이 있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거냐 했을 때 또 그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UBR 욕실이 있으니까 아까 초보자들이 진입을 못하겠죠. 그러면 경쟁이 좀 줄어들고, 그러면 낙찰자는 수익을 더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되는 순간도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미장 방수입니다.
일단 우선 좀 쉽게 설명드리면 미장은 방수 전에 시멘트 작업을 뜻하는 건데요. 바닥 방수만 생각하지 벽 방수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한 1200 정도, 그리고 샤워실은 바닥에서 한 1800 정도 이렇게 발라달라고 업체에 미리 꼭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벽이라서 고이지 않고 당연히 물이 흐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이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누수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게 누수가 계속 발생되면 아까 처음 본 그 집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은 집 분위기를 바꾸는 인테리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필름이랑 도장인데요. 필름은 진짜 말 그대로 시트지 되게 많이 사용되죠. 여기도 보시면은 현관문 요런데, 그 다음에 싱크대, 그 다음에 뭐 문틀, 그 다음에 뭐 신발장, 붙박이장 되게 많은 곳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집 전체의 분위기를 좀 화사하게 만들고 깔끔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로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투자할 때 셀프 인테리어 했을 때 이 필름을 되게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적은 금액을 들여서 굉장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1, 200만 썼는데 마치 이 집이 한 1,500, 2,000만 원 쓴 것처럼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셀프로 가성비 있게 인테리어 하실 분들은 필름지를 꼭 활용하시죠. 필름을 붙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표면이 매끄럽지 않다든지 또는 나무문이다 하면은 이게 표면이 좀 썩었을 수도 있고 모양 변질이 벌써 이미 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에는 내 욕심에 필름을 붙인다고 한들 어차피 요거는 사실 뭐 한두 달 내외로 분명히 다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는 욕심 부리지 말고 사실 문짝을 아예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란다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잖아요. 외부와 가장 많이 접촉하는 곳, 바람도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결로와 습기에 되게 취약하니까 그냥 일반 수성 페인트가 아니고 탄성 코트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 이렇게 하면은 곰팡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도배 같은 경우는 합지하고 지금 보시면 실크가 있거든요. 네. 합지 같은 경우는 종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이로. 그리고 실크 같은 경우는 PVC로 코팅이 한번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합지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용으로 되게 적합하죠. 그래서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싸게 팔고 떠나겠다 했을 때는 합지를 많이 쓰시고요. 장기로 좀 길게 들고 간다, 그리고 좀 같이 고급스러운 느낌도 좀 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크 벽지를 또 많이 활용을 합니다. 내가 실거주 할 때는 실크도 정답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합지 같은 경우는 임대를 줄 때 임대용으로 합지 벽지도 굉장히 저렴하게 좀 가성비 있게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지랑 실크랑 그럼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 질문은 제가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지금 이음매 보이시나요? 여기가 지금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지 같은 경우는 이게 벽지랑 벽지를 이어가지고 이음매 부분이 겹치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벽에 봤는데 저렇게 겹쳐진 좀 띠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합지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맞받아 쳐 있으면 요거는 무조건 실크예요. 그리고 도배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러를 또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요즘은 뭐 포인트 벽지다 해가지고 한 면에만 뭐 그레이 톤 또는 방에만 뭐 그레이나 다른 아이 방에는 약간 뭐 핑크톤 이렇게 많이 넣으시는데 사실 내가 투자용으로 매도를 할 거다 라고 하시면 포인트 벽지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얗고 깔끔하게 최대한 넓어 보이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집은 도배가 밝으면 밝을수록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임대를 할 거나 또는 매도를 할 거다 실거주용이 아니라 그러면 무조건 밝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벽지는 화이트가 국룰이죠. 맞아요. 제일 깔끔하고요. 다시 재시공하기도 제일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꿀팁을 하나 드리자고 하면 벽지 브랜드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LX 휘양세나 또는 개나리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샌드 화이트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루 파트인데 투자자는 아무래도 비용을 줄여야 되다 보니까 장판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장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비용적으로 좀 저렴하고 그래서 두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데 1.8T 같은 경우는 좀 얇아요. 얇아서 찍힘이나 찢김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하고 보통 이제 내가 좀 실거주를 한다, 좀 내가 오래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요거 또 많이 쓰시죠. 2.2D 요거는 이제 100에서 한 160 정도. 그리고 완전 우리가 이제 강마루라고 하는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면은 네. 신축 아파트들이 최근에 거의 다 뭐 이런 강마루, 뭐 강화마루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두께가 좀 두껍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액이 당연히 거의 우리가 원래 보던 거에 한 2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실거주를 할 거다 또는 좀 집을 세련되게 좀 가지고 가고 싶다 하면은 돈을 한 번에 들여서 마루로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장판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투자이기도 하고 또 시공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이게 반나절이면 전부 다 끝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임대를 줄 거다 또는 매매를 할 거다 하시면은 그냥 빠르게 좀 가성비 있게 장판으로 꾸리는 것도 요거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다 장판으로 했던 것 같거든요. 마루 작업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인력도 더 많이 들고 비용 자체도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와 같이 투자로 가져갈 거다 하면은 저는 무조건 장판을 해야
비싸지 않나라는 맞아. 생각을 좀 해요. 마루 정도는 금액대가 그래도 한 뭐 10억대 정도는 넘어야 뭔가 그런 데에서 이제 들어가지. 뭐 네. 요런 지금 뭐 금액 우리가 소액으로 하는 물건들에서는 굳이 그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게 마루를 떼어내고 나면 그러면 또 마루 작업을 해야 돼요. 장판인 곳은 장판을 해도 되는데 마루인 곳은 마루로 재시공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매수자 입장에서도 사실 마루를 좀 꺼려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는 인테리어 꿀팁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을 보러 오시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사실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남성분들이 있다고 해도 집의 첫인상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첫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꿀팁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청소. 입주 청소를 좀 돈 아깝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입주 청소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입주 청소를 하고 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입주 청소가 완료된 세대입니다. 또는 입주 청소가 완료되었으니 뭐 슬리퍼를 신고 들어와 주세요 하는 입구 청소 안내문을 붙이는 거.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얹어서 하나 더 얘기 드리면 그게 바로 조명인데요. 그런데 이제 주광색 버려야 돼요. 네. 버리고 주백색이나 전구색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 이 조명 하나가 엄청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만 가보셔도 아시겠죠. 형광등을 따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조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광등 하나를 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운라이트 10개를 넣어 놓는 게 시각적인 효과가 확 더 살아납니다. 이런 작은 차이랑 이런 섬세한 포인트들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뭐 저희 같은 투자자에게 큰 변화는 빠른 매도랑 그 다음에 수익 실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조금 더 인테리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또 계시겠죠. 인테리어가 곧 매도의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이 매도의 기술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고정 댓글에 저희가 댓글 남겨놓을 테니까 그 링크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